한국 너희 대체 뭘 만든 거냐? 한국 누리호가 발사대에 기립하자 중국과 일본에서 발칵 뒤집힌 이유. 한국 누리호에 바짝 긴장해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송과 기립 작업은 오전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호 진행 상황은 어떤지 현장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민혜 팽제용 기자 나와주시죠. 김민혜 기자. 네, 여기는 고흥 나로우주센터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부터 이곳에서 누리호 관련한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대담 팽제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송 작업 오전 7시 20분부터 시작됐고 지금 기립은 모두 마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상황 팽 기자가 우선 설명해 주시죠. 팽제용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호 이송 작업 7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완성된 누리호를 조립동에서 꺼내는 롤아웃이 진행됐고요. 조심조심 무진동 차량에 실려 발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반쯤에 누리호 기립 이후 안전통제 현황에 대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측의 설명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 채널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상황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 야외 스튜디오에서 어제부터 연결과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날씨 어제와 참 많이 다르네요. 팽제용 기자, 어제 도착했을 때 날씨는 정말 초가을이 아닌가 할 정도로 쌀쌀하고 바람도 셌습니다. 원래대로면 어제 발사 준비를 위한 오늘 같은 작업이 다 끝났어야 했는데 강풍 때문에 하루 미뤄지게 됐죠. 누리호 발사를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였었는지 발사 하루 연기라는 소식을 접하고 좀 아쉽긴 했는데요. 그 심정은 어제 항우연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김민혜 기자. 맞습니다. 바람이 세긴 셌죠. 어제 이송 연기와 관련된 설명을 들어보면 발사체 문제보단 순수하게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발사나 이송을 위한 기상 조건이 있는데요. 지상풍의 경우 평균 풍속이 초속 15m,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1m 이상이 불면 발사나 설치가 어렵습니다. 항우연 설명에선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지만 거의 근접할 정도로 바람이 셌고 또 발사장이 있는 위치가 산을 깎아서 만든 거라 해발 13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높은 데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자칫 작업자가 미끄러지거나 돌풍을 만나게 될 수 있어 위험하다. 좀 더 안전하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팽제용 기자. 네, 오늘 내일은 어제보단 날씨 상황이 낫기도 하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하는 것보단 침착하게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항우연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 오늘 예정대로 진행 가능하단 결론을 내렸고 오늘 오전부터 예정된 대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죠. 김민혜 기자. 누리호를 기립하고 나서 바로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리호의 추진제 등을 공급할 엄빌리칼 타워를 연결해야 하고 그게 잘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사실 하루가 간다고 봐야겠죠? 팽제용 기자. 그렇습니다. 고도의 정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소위 누리호의 탯줄을 연결하는 일이라고 비유를 하던데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내일 예정대로라면 드디어 누리호 2차 발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오후 4시 정도로 예상되고 있죠? 김민혜 기자. 그렇습니다. 발사 시간은 발사 준비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오후로 결정합니다. 보통 오후 3시에서 7시 사이가 무난한 시간대라고 하는데요. 발사 당일의 기상 상황은 물론 누리호가 우주물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전날까지 분석해 최종적인 발사 시각이 확정됩니다. 작년에는 오후 4시로 예정됐다가 발사대 하부 시스템과 밸브 점검에 추가적인 시간이 걸려 1시간 미뤄진 바 있습니다. 팽제용 기자. 사실 내일 발사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내일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야 맞을 정도로 발사체 발사까지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발사 시각은 그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서 내일 오후에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요.
또 연기되는 일 없이 무사히 계획대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발사 10분 전부터는 사람의 손을 떠나 모든 것이 컴퓨터가 통제하는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수만 가지 부품 중에 하나가 잘못돼도 멈출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 9, 8 카운트 전에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팽재용 기자, 자 이번엔 누리호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김 기자 이번엔 진짜 의성이 실린다고 하던데 지난 1차 때와 뭐가 많이 다른가요? 김민혜 기자, 네 이번엔 진짜 의성이 실립니다. 실제 일부 기능을 할 수 있는 의성을 싣고 날아가는 건데요. 작년 1차 때는 진짜 의성은 아니었습니다. 의성 모사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쇳덩이를 싣고 간 거였습니다. 누리호 개발 목적이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 성능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1.5톤의 쇳덩이를 투입한 거였는데 그래도 이번엔 두 번째 발사체인 만큼 또 보다 더 발사 성공 가능성 높아진 만큼 좀 더 의미가 있는 것을 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성능 검증 의성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 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또 다른 의성들도 더 많이 만들어서 누리호에 실어 발사하는 고도화 사업도 이어지는데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이해하면 쉽겠네요. 말 그대로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의성인데 거기 안에 탑재체들을 좀 실었다. 이런 얘기군요. 김민혜 기자 그렇습니다. 이름들이 좀 어려운데 발열전지, S밴드 안테나 등과 큐브 위성 4기가 실리는데 앞에 두 개는 국내에서 생산된 우주 발사체 등을 위한 핵심 부품들인데 아직 직접 우주에서 성능 실험을 한 적은 없다고 해요. 이번이 처음이니만큼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큐브 위성은 대학생들 만든 것으로 아무래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자신들이 만든 의성을 처음으로 실어본다는데 기대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도 위성을 안 만들어 본 것은 아니지만 보통 외국 로켓에 의존했고 또 그렇다 보니 로켓이 우리가 원할 때 발사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 레이들의 바람도 다 담아서 누리호가 이번엔 목표 궤도까지 위성을 싣고 가는 일을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내일 발사를 하면 약 30분 정도가 지나면 의성이 궤도에 안착했는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들리기를 바랍니다. 김민혜 기자,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여서 한국형 발사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차 발사에서 실패한 원인도 데이터를 모두 확보해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론상으로는 실패할 상황은 결코 아닌 만큼 이곳에 계신 항우연 관계자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뉴스를 통해 누리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로우주센터였습니다.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누리호 체계종합기업 확정.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위 기술 이전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에 따르면 항우연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체계 종합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확정하고 지난 1일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 이전 조건 등은 대내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항우연은 지난 10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한국형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최근까지 발사체 제작 총괄 관리, 단 조립 공장 구축 이송, 발사체 구성품 시험, 발사 운용, 품질 보증, 기술 이전 등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왔다. 또 최종 합의한 결과를 지난달 제4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 보고하고 체계종합기업 선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도차질 없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형 발사체의 반복 발사와 민간 기술 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를 육성 발전시키는 게 목표다. 오는 2027년까지 국비 6,873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에 따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이 보유한 누리호 체계종합 기술과 발사 운용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한국형 발사체 제작 3기를 주관하고 구성품 제작 참여 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4차례 2023, 2025, 2026, 2027년 예정된 누리호 발사에 참여해 발사 운용 등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다. 항우연 관계자는 내년 발사될 누리호 비행 모델 3호기는 이달까지 단별 조립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이후 체계종합기업 주관으로 전기체 ILV 조립도 진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그룹은 지난해 그룹 우주사업협의체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고 우주산업 후발주자인 한국에서 중장기적으로 우주 탐사와 자원 확보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나디펜스와 합병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 3월 하나방산, 옛 주식회사 하나방산 부문까지 합병해 발사체 역량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3. 누리호 뛰어넘는다. 달 화성 탐사용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 2조 132억 원을 들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이 단형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차세대 발사체는 2032년 달 착륙선, 2045년 화성 탐사선을 쏘아 올리는 임무를 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2개발기간 10년, 총 사업비 2조 132억 4천만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차세대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대비 발사 성능이 대폭 향상된 2단 발사체다. 누리호가 상공 200km의 지구 저궤도에 3.3T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반면 차세대 발사체는 10T를 보낼 수 있다. 달 전위 궤도에는 누리호가 0.1T, 차세대 발사체는 1.8T를 보낼 수 있다. 추력 발사체를 밀어 올리는 힘으로 보면 차세대 발사체 1단은 500T, 누리호 1단은 300T이다.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로 발사가 어려운 대형 위성이나 달, 화성 탐사선 등 우주 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라고 설명했다. 추력은 새로운 엔진 개발로 높일 계획이다. 누리호에 달린 가스 발생기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10% 높아지고 검댕이 묻어 발생하는 성능 저하도 없는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을 개발한다. 향후 재사용 발사체로 개량이 용이하도록 재점화, 추력 조절 기술도 함께 개발한다. 이번 사업은 착수 때부터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한다. 설계와 제작, 조립, 시험, 발사 등 발사체 개발과 운용 전 단계에 참여한다. 민간 기업이 사업 종료 이후 독자 발사체 개발 역량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우주기술 개발 분야 부품기업 육성을 위해 일부 해외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국내 생산 부품을 활용해 공급망을 구축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차세대 발사체 사업에 참여하는 체계종합기업 역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위한 발사대도 새로 구축한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제1발사대를 개축해 저궤도 위성과 우주탐사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발사대를 확보한다. 차세대 발사체는 개발 기간 동안 총 3회 발사한다. 발사체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우선 2030년 달 궤도 투입 성능 검증 위성을 발사해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 2031년 달 착륙선 검증선을 발사한다. 2032년 달 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 공공연구정책관은 독자적 발사체 기술 없이 세계 우주개발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며 확보한 발사체 기술을 발전시켜 한국이 우주강국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